네, 반갑습니다. 소비자 행동과 심리 14주차 6월 15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만났던 게 3월 16일이었죠. 그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소비자 행동과 심리와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맨 먼저 꺼내 드렸는데, 여러분 어때? 친구와 잘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친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관심입니다. 관심. 그 관심이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또한 관여도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집중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로서 이 소비자 행동과 심리를 한 학기 동안 유지해 오면서 학문적 지식 습득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여러분의 장점 요인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믿어도 되죠?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비대면 교육은 상당히 힘들죠.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죠. 그다음 저는 이제 150분을 저 혼자 컴퓨터 앞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하면 그 시간의 3분의 1은 여러분의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이 사례 발표한다든가 조사한 것을 또 발표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다든가, 동료들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런 시간이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150분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매주 150분씩, 또 제 과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귀가 좀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비대면 교육이 좀 아쉬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와 그 다음에 열정, 관심으로 소비자 행동과 심리 한 학기 교육이 그래도 잘 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항상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하는 얘기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종의 미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항상 마감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 강의가 유종의 미가 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소비자 행동과 심리를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6월 22일이죠. 6월 22일은 죄송합니다. 6월 22일은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보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기말 시험도 여러 가지 제약적 여건을 고려해서 과제물로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집합해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제로 대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거듭 양해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이번에는 한 문제 정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 뭐 책 보면 알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이런 게 거기에 좀 플러스 된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제가 기말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강의는 이제 소비자 행동의 외적 영향 요인 중에서 마지막 네트워크 환경과 소비자 행동 이것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소비자 행동과 심리의 나무를 한번 여러분과 그려보는 나무를 한번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소비자 행동과 심리 책을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소비자 행동과 심리 책을 볼 때 좀 아찔했죠. 근데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 누락 없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다는 것, 책을 한 권 뗐다는 것, 그게 1차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매 차수마다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핵심 사항을 설명하면서 나무가 충실히 커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그 나무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무의 골격만큼 여러분들 확실히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파리를 만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배웠지만 이게 이제 단기 기억에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그렇게 넘어가서 이게 이제 장기 기억화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과 반복입니다. 반복. 그 다음에 관심이죠. 관심, 관여. 그 다음에 그게 동기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신문인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그 좋은 자료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서울신문에서 나왔네요. 6월 4일자 신문인데 외우려고 하는 순간에 기억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외우려고 하는 순간에 기억이 시작된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자극을 통해서 감각기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노출이 되고 나서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의에서 이제 이해가 들어가서 이제 기억으로 이전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외우려고 하는 순간에 기억은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이 노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왕성하게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학자가 연구한 건데요. 그러니까 뇌과학으로 보는 기억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오래 기억되는 정보는 습득 1, 2초 전에 해마가 우리 머릿속에 해마가 있죠. 해마가 기억적이죠. 해마가 발화율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거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인코딩 준비 상태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발화 상태. 발화율이 상승해서. 근데 뇌의 다른 부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즉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냐면 해당 정보에 흥미를 갖고 반복 지속 노출이 바로 기억을 잘하는 방법이다. 뭐 머리가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물론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좋다는 의미는 이런 발화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스스로가 만드니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을 피우는데 이 자극이라고 하는 성냥개비라고 하는 건 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풍부한 불을 피울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개인이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따뜻한 차와 파삭거리는 빵가루가 입천장에 닿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소스라치는 전율이 일었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마르셜 프루스트의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이제 한 대목인데요. 우연한 자극에 의해서 의식 저편에 묻혀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장면을 우리가 꼽고 있고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이제 프루스트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오래된 기억은 되살리기도 쉽지 않지만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 영국의 더럼대 심리학과 찰스 퍼니오 교수는 기억의 과학이란 책에서 진짜 기억과
가짜 기억은 상당히 비슷한 신경적 특징을 나타내며 다양한 편향이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 못 하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가짜 기억에 다 거의 경험자일 수 있어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우리 뇌가 그것을 가짜인 줄 알면서 진짜로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군대 얘기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내가 전달하고자 하고 있는 욕구가 많은 경우에는 가짜 지식까지도 진짜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우리 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하면 그게 사실로 본인이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의 이제 심리학과, 애리조나 주립대 실험 심리학과, 그 다음에 뉴멕시코 주립대 실험 심리학과, 샌디에고 보훈병원이라든가 배로신경과학연구소, 뉴로텍스 뇌연구소 공동연구팀은 특정 정보가 기억되거나 기억되려 하기 전에 이미 해마에서 기억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 하잖아요.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국제화술지 PNAS 6월 2일자에 실렸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연구팀이 이제 뇌전증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도록 하면서 해마라든가 편도체, 전측대상회, 그 다음에 전두엽 등 기억에 관여하는 부위의 변화를 뇌파 검사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측정했다. 그 결과 실험 대상자들이 쉽게 기억하거나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단어들은 보거나 듣기 1, 2초 전에 해마의 신경세포, 누련이죠. 신경세포의 발화율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해마 이외의 부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되뇌변 연계에 위치한 해마는 장기 기억과 학습, 감정적 행동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연구팀은 이처럼 정보 노출 전에 해마 누련의 발화율이 높아지는 것을 인코딩 준비 상태라고 이름 붙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인코딩 준비 상태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뇌 부위인 해마가 선택적으로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여기도 선택이 나오죠? 정보에 따라 인코딩 준비 상태가 달라지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내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마를 인코딩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스트리아 과학기술연구원 세포신경과학부 연구팀은 단기 기억이 형성되는 것은 소뇌와 대뇌 피질이 가장 작은 신경 단위인 과립세포가 해마의 피라미드 신경세포로 얼마나 활발하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는 연구 결과를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누련 6월 2일자에 발표했다. 지금까지 기억은 신경세포들 사이의 신호 전달 강화를 설명하는 시냅스 가소성이나 외부 자극으로 인해 생기는 생화학적 변화인 앵그램 개념을 설명해 왔었다. 시냅스 가소성은 세포 수준 이하의 차원에서, 앵그램은 기억의 전체 메커니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연구팀은 시냅스 가소성과 앵그린 사이의 구조적 상관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존 윅스테드 UC 샌디에고 교수는 이번 연구들은 신경세포와 신호 전달 체계가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결국 중요한 겁니다. 흥미를 갖고 해당 정보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기억을 잘하는 방법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꼭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건 뭐냐?
기억이란 것 자체는 내 머리에 무슨 역량의 한계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내가 갈급하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물을 내가 딱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차이지 다른 두뇌 관련 차이는 거의 미미하다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자기 집에서 정류장 가는 것도 헷갈렸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다음에 다른 기억은 아인슈타인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일반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아는 정보조차도, 지식조차도 아인슈타인 몰랐지 않습니까? 다만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상상력,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 우주 바라보는 세계관을 다시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에 관심을 갖느냐, 거기에 한번 미쳤을 때는 정말 자기도 모르는 인코딩의 발화율이 오른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기억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이 연구 결과거든요. 이제 저도 그걸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관심. 예, 소비자 행동과 심리도 봐도 거기에서도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걸 선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출됐을 때 지각적 선택.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욕구가 생겼을 때 동기부여가 커져서 거기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 기억이 더 활성화되고, 그것은 내 기억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미 발화율이 올라가면서 인코딩 상태로 해서 내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 굉장히 적절한 사례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먼저 이제 네트워크 환경과 소비자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온라인 입소문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례를 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 됐나요? 대중교통 그 광고에 보면 뭐 선영아 사랑해 막 돼 있죠. 그러니까 다 저게 무슨 뜻이지? 무슨 사람 찾는 건가? 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입소문으로 야 그게 뭐지? 선영아 사랑해가 뭐야?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인터넷 광고 회사의 사실은 티저 광고죠. 티저란 게 뭐냐면 이제 애 태우다 속을 태우다 그런 뜻인데, 티저 광고란 게 이제 극히 일부분만을 노출시키고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숨겨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부만을 보고 거기에 호기심을 가져가 저게 뭐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입이 올라가, 그런 입이 완전히 확대되는 순간에 제품을 딱 내렸을 때는 그 구전 효과로 인해서 일거에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 티저 광고인데 선영아 사랑해 그것도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왜 저런 광고가 있지? 왜 저런 메시지를 우리 소비자들한테 일반 대중한테 줄까? 관심.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게 뭐야? 야, 그 배달의 민족 아니야? 백이민족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학교 사회에서 전파되고 직장 내에서 전파되고 그 여러 이제 가족 내에서도 전파되고 해가지고 구전 효과로서 이게 다 이제 충분하게 이제 발화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발화가. 관심이 발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이제 배달의 민족을 딱 때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음식 배달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이게 배달과 배달이 동음어죠, 동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성공한 거죠. 자, 그런 천재들이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이 광고 하나조차도 정말 대단한 효과를 내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제 비락식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티저 광고나 이런 것은 좀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좀 뭔가 좀 코믹적인 요소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코믹 요소가 있어야 되고 뭔가 관심 요소가 있어야 되고 관심을 자꾸 유발하는 그걸 이제 우리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이 마초신경적인 그런 기저를 파고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했죠. 그 다음에 뭐 김보성 씨가 나온 나으리 해가지고 그것도 코미디 소재로도 쓰고 뭐 영화 소재로도 들어가고 막 아무튼 나으리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광고 효과로서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내는 좋은 사례. 이런 게 다 뭐냐면 이제 바이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소문 광고입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입소문 광고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언론 매체라든가 이런 정통적인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게 이제 점점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SNS 이런 걸 통한 티저 광고라든가 기타 아주 그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광고 툴을 많이 활용해서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발화돼서 구전 효과가 확산되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배달의 민족과 선영아 사랑해와 그 다음에 비락식혜와 김보성의 나으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 채널이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어려서 배웠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로서 한 사람의 생활이나 행동이 타인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죠? 따라서 구전으로 일컬어지는 소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구전 커뮤니케이션도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 있어서 외적 영향 요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이런 구전 커뮤니케이션도 큰 비중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제 더 이상 기업의 일방적인 어떤 광고 효과나 이런 데 대해 크게 이제 의존하지 않아요. 이제 스스로들이 이제 능동적인 소비자가 돼가지고 스스로들이 판단하고 스스로들이 평가하고 그것을 이제 직접 공론화해서 올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착한 소비자, 똘똘한 영리한 소비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수준을 레벨업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자신의 브랜드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의 원천, 그 다음에 전달하려는 메시지,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수단인 매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기본적입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모델입니다. 정보의 원천이 있어야 되고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수단인 매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알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카츠하고 라자스펠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을 2단계 커뮤니케이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이 정보 원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이제
매체를 통해서 각각의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게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근데 2단계 커뮤니케이션은 모델은 모든 개인들이 매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견 선도자라고 불리는 집단을 매개해서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견 선도자는 주로 구전을 통해서 일반 개인의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전의 의의를 한번 보면은 구전, word of mouth죠. WOM. 구전은 상품 또는 브랜드들과의 관련한 개인 간의 구두 또는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전해지는 말을 의미한다. 우선 이제 그림 12-2를 우리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매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 선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선도자가 일반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런 의견 선도자는 기업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는 거죠.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의견 선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수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체에서 전달하는 것을 소비자가 100% 받아들이기 이전에 의견 선도자를 통해서 필터링을 해서 이 매체의 내용이 맞는가 틀린가, 소비자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가격이 적당한가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까지도 다, 그 다음에 좋은가 싫은가, 사실인가 거짓인가까지 다 의견 선도자들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말로써 설명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전은 대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죠. 대면을 통해서 가족관계도 구전이 될 수 있고요. 전화나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함께 블로그라든가 온라인 커뮤니티, 또 다양한 사회적 매체를 통한 온라인 구전의 영향력이 지금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상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특정 커피 전문점의 커피 맛이라든가, 거기 스타벅스 커피 맛은 뭐가 장점이야, 뭐 이런 게 다 우리 소비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중간 의견 선도자의 의견 자체가 정말 수준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일반 소비자는. 그 다음에 사용한 스마트폰에 대한 평가. 박사죠, 다 요즘. 예. 안드로이드가 어떻고, 애플의 iOS가 어떻고 하는 것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특장점이 뭐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무슨 방송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산 게 아니고, 적어도 구전을 통해서, 그 구전에는 직접도 있지만 인터넷 통해서 받는 거, 블로그 내용하는 그런 걸 다 통해서 얻는 정보를 취합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게 이제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런 비중이 커진다. 그래서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 생긴 음식점의 메뉴, 다양한 주제가 상품과 연결되어 있죠. 이러한 내용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선택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영화 왕의 남자의 경우에 대규모의 광고 및 영화 홍보 활동이 없었음에도 10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바 있는데, 이에 주요한 요인으로 영화를 관련한 사람들의 구전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거죠. 야, 왕의 남자 봤더니 정말 잘하더라.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1000만을 돌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자 스낵인 허니버터칩 있었죠. 아주 유명했죠, 이게. 이것도 별다른 광고 등의 활동이 없었음에도 경험자들의 구전을 바탕으로 해서 히트 상품이 될 수 있었다. 근데 허니버터칩은 그렇게 인기를 확 끌다가 또 다른 유사 상품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인기가 또 식었죠. 그러나 이 구전 효과의 결과가
하니버터칩의 매출 증대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주변 사람들에 의해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요. 상품에 대해서 알고 또 그래서 좋다 나쁘다는 태도를 지니고 그러고 나서 종국의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는 상품의 선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 구전의 특성을 한번 보시죠. 구전 특성.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 마케터들은 긍정 요소의 구전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구전은 광고나 판매원 등과 같은 상업적인 원천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더 신뢰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나면서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A라는 상품을 써보니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해당 구전의 신뢰성을 높게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게 노트북을 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 이 노트북 쓰고 있는데 가격도 싸지만 굉장히 제품의 성능이 좋고 질이 좋고 내구성이 좋고 AS가 잘 된다 하면 내가 사려고 생각했던 다른 제품이 환기되더라도 이것을 이제 고려 상품으로 넣어가지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구전의 높은 신뢰성은 구전이 더 높은 영향력을 지닐 수 있게 한다. 한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구전의 영향으로 가본 것이 최근 1년에 있었다는 응답 비중이 3분의 2가 넘었다. 그래서 음식점 선택할 때 반드시 묻지 않습니까? 야, 어디 가려고 하는데 거기 식당 어디 좋은 데 있어? 묻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맛집 그것을 이제 찾아서 그 블로거들이 써놓은 내용을 확인해서 거기에 예약을 해서 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게 3분의 2가 넘다고 하네요. 대단한 거죠. 친구나 가족의 영향력이 상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한 소비자는 50%에 달하고 있으며 90%의 소비자들이 자신의 친구의 추천을 신뢰하고 70%의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를 신뢰하고 광고에 대해서는 매체에 따라 24에서 64% 신뢰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구전의 영향은 개인의 인식에 앞설 수 있는데 실제 가구 구매를 예측하는 선행 변수로 개인의 인식보다는 친구들의 인식이 더 설명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이건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전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방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으냐 싫으냐 방향성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은 호의적인 태도를 퍼뜨려 나갈 수 있도록 그 장점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죽죠. 죽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입소문이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면 기업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이는 긍정적인 것에 비해서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구전보다는 부정적인 구전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고 더 기억을 잘합니다. 이게 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요. 우리가 소비자 행동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를 의사결정에서 활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특정 상품의 부정적인 경험을 지니고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에 긍정적인 경험을 지니고 있는 소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전달하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구전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뭘 샀는데 구매 후의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전파합니다. 야, 그거 사지 마. 그 제품 사지 마. 정말 나쁜 사람들이 하면서 그 회사 전체까지 매도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것은 그래 좋았어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그런 적에 별로 발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구전이 마케팅에서 관리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전의 영향력은 모든 상품에서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구전의 영향력은 신상품과 같이 소비자가 해당하는 상품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나고, 하이테크 상품과 같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상품에도 구전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구전은 이를 활용하는 사람이나 퍼뜨리는 사람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구전을 활용하는 소비자의 경우에 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킬 수 있죠. 첫째. 두 번째는 그룹의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경험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다. 그래야 실패 확률이 낮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에 보면 구전의 특성, 구전은 광고나 판매원 등과 같은 상업적인 원천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더 신뢰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구전을 통한 신뢰성은 더 큰 영향력을 제공해 주지만 방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긍정, 부정적 요인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전의 영향력은 신상품이나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이테크 상품, 기술적으로 복잡하니까 여기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구전을 활용한 사람이나 퍼뜨린 사람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건 뭐냐? 확신, 가치 부합, 그룹에 소속돼 있으면서의 그런 가치를 부합한다.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 이거죠.